자, 이번에 저희가 할 거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의 좌표를 이제 좌표 평면에서 구해 볼 건데, 하기 전에 무게중심의 정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중학교 때 배웠듯이 세 중선의 교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중선이 뭔지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해서 일단 세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알려져 있고, 그걸 우리는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한답니다. 보통 G라는 이름으로 표기를 할 거예요. 자, 이때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또 배웠던 성질이 이렇게 나오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 뭐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얘가 됐든 그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2대1로 내분합니다. 꼭지점으로부터니까 요 중선은 무게중심 기준 꼭지점으로부터 2대1 이렇게 내분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 내분이라는 말이 정확히 뭔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안에서 내분을 한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이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유도를 해볼 겁니다. 일단 뭐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B하고 C를 기준으로 볼게요. 얘네들의 중점을 M이라고 두면 얘의 좌표는 BC의 중점이니까 x2 더하기 x3를 반으로 나눈 거, y좌표도 똑같습니다. y2랑 y3 더하고 반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A의 x1, y1이랑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구했었던 이 친구, 이 M이라는 점이랑 요거 두 개를 연결한 AM이 지금 하나의 중선인데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면 G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G는 2대1로 내분하니까 두 개 더한 3을 쓰시고, 크로스해서 곱하면 2 곱하기 2분의 x2 더하기 x3가 되고 1이랑 x1이 더해지면서 x1이 됩니다. y 똑같이 생겼겠죠. 자, 근데 지금 보면 요거랑 요거 약분되면서 분자만 살아남게 되고 결국에 x좌표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나누기 3이 되죠. y좌표 또한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얘도 이제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 얘 보면 결국 이게 아까 우리가 중점을 구할 때 평균을 구한다라는 이미지로 기억을 하기로 했는데, 얘도 보면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고 있어요. 결국 무게중심을 구할 때도 우리는 세 좌표의 평균으로서 구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점하고 무게중심은 평균 내서 구한다 라는 것 정도만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요거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입니다. 보통 이제 내신 대비하면서 많이들 봤을 건데, 삼각형이 있대요. 삼각형. 뭐 저희 좀 그림이 복잡하니까 하나 저희가 그립시다. 자, 요런 삼각형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요런 삼각형.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해서 방향이 일치해야 돼요. A, B, B, C, C, A 순으로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있다고 합시다. B, C도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있다 치고 C, A도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이 세 개의 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하나가 이렇게 나올 건데, 이 새로운 삼각형하고 원래 삼각형은 무게중심이 일치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좌표로 다 증명을 해볼 수는 있는데, 증명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니까 과정은 한번 읽어만 보시고, 어쨌든 무게중심과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문제를 좀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성질까지 같이 챙겨놓고 뒤에 확인 체크 보도록 하시죠. 자, 13번입니다. 지금 삼각형 ABC에서 두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시고 무게중심을 알려준 다음에 C의 좌표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지금 무게중심이 5,5가 나왔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게중심은 결국 평균이야. 그럼 세 좌표의 평균이 5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3개를 더했을 때 15가 나왔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X좌표를 다 더해서도 15가 나와야 되고 Y좌표를 다 더해서도 15가 나와주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X좌표는 다 더하면 15가 나와야 되는데
1하고 6을 더하면 7이니까 여기에다 C의 X좌표를 더해서 15가 나와. 그럼 C의 X좌표가 8이란 거 알겠고, Y좌표도 더하면 15인데 Y좌표 더해서 6이니까 여기에 C의 Y좌표 더하면 15가 돼야 되죠. 그래서 C의 Y좌표가 9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찾는 C의 좌표는 8,9라고 구해낼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발전 예제입니다. 무게중심의 화력인데 이 성질은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성질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공수원에서 이런 거를 배웁니다. 공수원에서 만약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있다라고 치고 여기 뒤에 k가 있다라고 합시다. x하고 y가 실수일 때, 얘네 둘이 실수일 때 요 위에 있는 식의 최소값은 반드시 k가 되고, 요 k가 나오는 시점은 x가 a일 때 y가 b일 때가 됩니다. 두 개의 문자에 대한 2차식의 최소값을 2차 함수 단원에서 마지막에 활용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요 성질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걸 유도할 건데, 우리가 앞으로 기억할 성질은 이렇습니다. 자, 세 점 A하고 B하고 C가 있다라고 치고, A하고 B하고 C가 있다 치고, 그 다음에 어느 한 점 P가 있습니다. 어느 한 점 P. 자, 이때 A하고 B하고 C는 전부 다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좌표가 결정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 점이야. 반면에 P는 동점입니다.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서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 수 없는 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일 때 PA의 제곱,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위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일 때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A라는 애의 좌표를 x1, y1, 좀 증명 과정이 식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한 번쯤은 유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다 치고, 그 다음에 P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x, y라고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요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빼서 제곱을 할 겁니다. 자, 근데 보면 우리가 PA의 거리를 재면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거니까 x-x1의 제곱, y도 근데 문자가 똑같겠죠? 그러니까 x를 좀 먼저 씁시다. pb제곱에서는 x 빼기 x2의 제곱이 나올 거고, pc에서는 y 빼기 y래 x-x3의 제곱, 여기서 x를 싹 다 y로 바꾼 게 뒤에 있겠죠. 일단 둡시다. 자, 그리고 전개할 건데 x의 제곱이 3개 나오니까 3x 제곱하시고, 자, 여기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2의 x1의 x 나옵니다. 마이너스 2 x2의 x 나오고, 마이너스 2의 x3 x 나오죠. 요거를 싹 다 마이너스 2의 x로 묶으면 마이너스 2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요거의 x에다가 상수항의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이 됩니다. 이걸 또 y로 다 갈아 끼운 게 뒤에 있겠죠. 자, 그러면 어차피 이제 x하고 y가 문자가 동일한 상황이니까 결국 최소가 될 때에는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으시면 되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요 성질을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보면은 x가 a일 때 최소란 이야기가 이 i의 2차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생겼을 거고, 축이 a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축에서 최소가 나와. 이 친구의 축에서 최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칭축의 위치를 구해 볼 건데, 대칭축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근과 계수로 두 근의 합을 구하고 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x의 값이 x1, x2, x3 더해서 3으로 나눈 거, 요거일 때 최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y도 똑같이 y1, y2, y3
다 더한 걸 3으로 나눴을 때 최소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한 이 x하고 y가 p의 좌표입니다. p의 좌표. 그럼 결국 p의 x좌표가 이거고 y좌표가 이건데 얘네 둘은 전부 무게중심의 좌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고 우리는 앞으로 이 상황을 이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좌표하고 그때 전피는 일치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보시면 x좌표의 총합이 12니까 평균 4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y좌표 총합이 9니까 3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무게중심의 좌표가 4,3일 거고 최소가 되는 p의 좌표도 이제 4,3입니다. 그러면 그때 최소값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 알고 있으니까 진짜 거리 재시면 됩니다. 그럼 AP의 제곱은 X좌표가 6칸, 36, Y좌표가 4칸, 16이죠? 52가 되겠고 BP의 제곱은 X좌표 2칸, Y좌표가 4칸, 16, 여기 20 됩니다. 그 다음에 CP제곱은 X좌표가 4칸, Y좌표가 차이가 없고 16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72니까 16까지 더해 주시게 되면 최소값은 88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겠네요. 자, 해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무게중심까지 배우면서 평면좌표라는 큰 틀이 끝납니다. 밑에 있는 확인 체크들도 잘 풀어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시죠.